네, 정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이제 네. 일주일에 두 번씩 보니까 네. 그죠? 아, 네, 화요일에도 보고 네. 토요일에도 보고. 네. 네, 좋죠?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이 김정배 진행자님께서는 좀 애틋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아,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어떻게 토닥토닥 재밌어요? 네, 이게 또 같이 호흡 맞추는 분들이 처음 만난 분들이어가지고 방송으로는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점점 맞아가는 또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또 더 발전할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맹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악사가 있었어요. 돈봉투 사건이 있었고 김남국 의원은 이제 코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거를 대하는 민주당 안팎의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대처법이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 그러니까 인사들 입에서도 나오고 민주당 지지자들 입에서도 나오는데 네. 과연 이런 식의 대처법이 타당한 것이냐, 그다음에 효과가 있겠는가, 한번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일단 돈봉투 논란이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두 개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형평의 문제인데요. 아니 저쪽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 혹은 더 심한데 왜 우리만 패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단적인 예가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박순자는요, 하영재는요, 김연아는요,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지금 아주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 입에서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뭐 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논란 같은 경우도 뭐 코인 관계가 꼭 김남국 뿐이겠느냐?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만 네. 추정에 기초해서 하는 얘기지만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이런 불만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불만은 공작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과 언론의 합작에 의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지금 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거기서 지금 민주당이 매타작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적인 예가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별건 수사 주장이라든지 네.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 검찰 흘리기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어떤 이중의 불만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네.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 게임에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인 거죠. 네. 이 피해의식이 끊임없이 비교 논리를 통한 상대적 억울함 호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네. 핵심 문제는 결국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긴 역사의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정서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최근제 어떤 이 두 가지 어떤 계기적 사건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민주당 지지층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왜 자꾸 민주당을 향해서 도덕성 강조하냐. 저쪽은 그런 얘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리고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정서의 측면과 네. 전략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 반응 측면에서는 이해 못할 바는 없다.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공작 아니냐 뭐 이런 뭐 주장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었었고 거기서 흘리기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도 저는 일정하게 귀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정서적 반응의 측면에서는 이해 못할 바도 없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전략적 대처의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한 그러면 그 대처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서적 반응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 전략적 대처는 좀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정서에 갇혀버림으로써 다른 정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정서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의 정서를 보지를 못하고 그 결과 판을 이중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돼버린다. 네. 판을 이중으로 만들고 당을 그 이중판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샌드위치 신세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당을 고립한다. 네. 이런 어떤 결과를 빚게 된다라는 점에서 전략적 대처의 측면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이 이끌리는 것은 논증이 아니라 본보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자, 이 명제는 대중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사안의 본질. 사안의 본질을 꿰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실부터 파헤쳐야 되는 거죠. 사건의 진실이 파헤쳐져야 사안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사안의 현상, 네. 특히 어떤 이 사건이 나타나는 방식, 네. 이걸 보면서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대중들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제가 한번 비교를 네. 해볼게요. 국힘의 경우 자 대처법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나타나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면서 그 나타나는 방식을 중화하거나 순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사례만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하영재 건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동에 처리해 줬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연아 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를 당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광특위가 여기서 조사한다고 밝혔어요. 네. 아울러 이런 대처에다가 당 안팎에서 다른 의견과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건지 네. 아니면 알아서 지금 돌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을 중충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네. 요거 말고 이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내지 당사자의 태도 이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판을 형성하는 작업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고 있는 거죠. 네. 판이 중충화되는 겹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 외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당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인 문제로 한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딸려 들어가는 게 당이 샌드위치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를 통해서 대중의 부정적 정서 확산을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최근 나타난 어떤 그 최근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민주당의 대처법의 특징은 나타나는 방식을 오히려 더 거칠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대처가 기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은 둘째치고 네. 그 둘째치고 당사자의 항변 이벤트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뭐 검찰청을 찾아가서 뭐를 네. 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당사자, 장본인, 주인공이 어떤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시 주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이라는 측면 외에 당사자의 태도가 다시 논란의 한 축으로 부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다시 당으로 환류가 되는 거죠. 당으로 환류가 되면서 당의 이미지를 규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위선 정당, 위선 정치인. 이런 딱지가 벗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면 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전략적 대처에서 이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효과를 봤다고 쳐요. 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렇게 항변을 해서 네네. 효과를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런 대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이에요. 대중들에게. 좀 고상한 표현을 쓰면 도덕성의 하향 평준화인 거예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거기서 거기 똑같다. 이런 인식 이상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같은 반열에 놓이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럼 민주당한테 이것이 그러면 상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냐? 리스크를?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더 큰 패배를 불러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에 있어서는 어떤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부역 정당이었다는 이미지, 네. 차떼기 정당이라는 이미지, 네. 그러니까 뭐 성누리당이라는 이미지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정당의 어떤 이미지를 규정해 버리는 동안에 민주당은 도덕성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었고 정치적 경쟁력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렇게 접근해 버려서 결국 도덕성의 하향 평준화로 가버리면 이런 도덕적 비교 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것이 그러니까 도덕적 비교 우위를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해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하고 그 경쟁을 벌이게 되는 유일한 지점은 뭐가 되느냐면요 정책 영역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우위마저 내놓게 된다면 그렇죠. 정책 경쟁 말고는 지금 그 다음에 남는 어떤 경쟁 뭐냐면 통로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까요? 야당이에요,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처지가 정책 경쟁 구도에서의 비교 우위가 아니라 비교 열위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야당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력이 없어요. 정책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성과를 확보를 해서 그걸 대중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과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평가를 끌어내고 대중평가가 민주당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지어갖고 지지로 다시 전환시키는 일련의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야당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사실은. 그죠? 네. 두 번째, 집권 세력의 실정이 있을 때 집권 세력의 실정을 받아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을 때 우리가 보통 그 반사이익이라는 게 정책적 대안정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가 아니라고 봐요. 그 전에가 뭐냐면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네. 국민들은. 대안 세력으로서의 자격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을 웅변하는 데서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아, 쟤네들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같은 반열에 놓아버려서 그 어떤 비교 우위를 왜 스스로 깎아버리려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 전략적 대처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민주당 안팎에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항변을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런 항변은 정치 전선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골방에서 읊조리는 푸념에 불과하다 이거는. 푸념에.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왜 우리만 갖고 그네라고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끈끈한 정이 거기서 확인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의 결속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다. 반쪽짜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정치 문법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저항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이슈가 불거지고 그 이슈가 공방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정치 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 정치 전선 속에서 우리와 그들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와 그들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불의성, 네. 정의에서 어떤 그 이탈한 그 불의성에 저항하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성되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경로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정된 세력이 아니라 불의의 집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의 집단이 돼야 우리의 어떤 그 정의로운 집단으로서 우리가 구성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대중이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불의의 존재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그들 불의의 집단으로서 그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정당성만 그냥 그 일방적으로 독백식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그냥 서로 확인했던 그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확인하는 과정 이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그런 점에서 전략적 대처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역동성을 잃어버린 아주 가늘고 좁은 그런 동료 의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뭐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서적으로 억울하다? 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런 부분과 자 이것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확장을 해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심정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토론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도움이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불거진 사건의 어떤 그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누명이 벗겨지고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 거부감을 좀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언론 권력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 기획의 키가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두려움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대처법을 하면 안 되는 오히려 역으로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그 지배 헤게모니 이들이 쥐고 있고 이들이 해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이것이 불거졌다. 자, 그렇다고 쳐요. 네.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그러면 검찰과 언론의 합작 플레이를 막고 내지 그러면 돌파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역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네. 가장 좋은 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검찰과 언론의 합작 플레이는 100% 순도 100%의 누명 씌우기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재판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났을 때 예를 들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났을 때는 이미 그 이슈가 다 지나가온 상황이라 억울한 상황이었어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정서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얘기죠.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를 법률가들이 하면 돼요. 그러면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왜 구분이 됩니까? 정치의 모든 행위를 법률을 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버리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뭐가 있는데요? 없잖아요. 네네. 그 잣대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게 정치는 네. 법으로 그러니까 규율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스스로 부정을 합니까? 그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 법꾸라지라고 욕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법꾸라지라고 하는 욕에는 뭐예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불법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뭔가 불법 아닌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욕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 아. 왜? 그들은 네. 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규율되지 않는 다른 측면이 있음으로 해서 법꾸라지라고 욕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건에 민주당 건이 오면은 왜 불법이 아니다 뭐라고 하느냐는 얘기를 왜 하냐입니까 도대체? 그걸.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법 권력 또한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라는 또 그런 피해 의식도 또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가 되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공정하지 네. 못한 게임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공정한 게임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를 뭐를 깔고 있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순결하고 무결하다라고 하는 걸 깔아야만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덫이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벌써 그게 아니면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때 가서. 그렇죠. 예? 그때 가서. 그다음에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면 그건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언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언론의 매개가 돼서 이루어지는 공론의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논쟁이에요. 확정된 사실이 확정되면 더 이상 논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죠? 맞습니다. 그때는 교육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수해 주는 거죠. 그거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입견이라는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는. 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는 거에는 과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제 쭉 제가 이 자리 기억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기억도 있지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들도 선입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서적 반응의 측면과 전략적 대처의 측면을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촌철님들께서도 본인의 의견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데이지님, 민주당 잣대를 국힘에 두지 말고 상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쇄신하길이라고 남겨주셨고요. 현님, 오늘 김종배님 발언 새겨드려야 하면서 눈물 표시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손뜨개님, 도덕, 정의, 정당들이 다 같아야죠. 유독 민주당에만 그러지 맙시다.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김영민님도 도덕성이 국힘에게는 관대하고 민주당에게는 엄격한 게 맞나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덕성이 속칭 쌤쌤이에요. 네.
그럼 쌤쌤이라고 쳐요.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수준이다라고 쳤을 때. 예, 같은 수준이라고 치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임장이 그러니까 대신 전해서 저한테 질문드렸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공작을 해요, 플레이를 해요. 그럼 어떤 게 더 부각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부각이 되죠? 그러면 도덕성의 수준과 이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만이 계속 된다. 그러면 그래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하는 대처법이 되면 그럼 그게 대처가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을 향한 호소입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그들은 공작 집단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쟤들도 좀 해라는 얘기가 그러면 검찰과 언론이 듣습니까? 그럼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거는? 근데 내부적 울림으로만 끝날 수 있다. 저는 바로 그 누구를 위한 어떤 이야기냐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야기 화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바깥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는 이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는 안에서의 울림으로만 끝날 수 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골방의 푸념밖에 안 되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투머치님, 김종배님 말씀이 아프지만 맞는 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M장 수고하셨고요. 저와 네.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